혹시 세상에 온통 조각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자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느낌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불안감, 당신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세상이 나를 기만하는 것 같고 내 삶의 경험들이 하나로 쭉 이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는 느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현대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증상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나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역사라는 거대한 물속에서 헤엄치면서도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엄치는 이 물,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병은 과연 뭘까요?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불안과 분열감에 사실 이름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적 편집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집증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받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이 앓는 병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세계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은 이상적인 세계가 막 뒤섞여 버리면서 자꾸만 세상의 나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향. 이게 바로 문화적 편집증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간절히 믿고 싶은 세계가 있죠. 의미가 있고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혼돈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문화적 편집증은 바로 이 둘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돈키호테죠. 학자들은 그를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 잃어버린 현대 영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재밌어요. 그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평범한 풍차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거인이라고 하죠. 평범한 여관집 하녀는 고귀한 둘시내야 공주님으로 둔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실 위에다가 자기가 믿고 싶은 이상적인 세계를 그냥 필터처럼 더 씌워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편집증적인 세계관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모험은 그냥 어떤 미치광이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도 떠나고 세상의 분명한 의미도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의 처절한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이 사악한 마법사에게 홀려서 왜곡되었다고 믿어요. 왜냐? 그렇게라도 해야 이 무의미한 세상에 억지로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계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사상가들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현실과 이상의 분리를 보여줬다면 그 이전에 종교개혁과 루터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하며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했고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한 끝에 고립된 생각하는 나만 남겨뒀죠. 바로 이들이 과거의 단단하고 통합된 세계관을 해체해버린 장본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서 진정한 경험을 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남긴 이 말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겪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건에서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얻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채로 돌아왔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은 겪었지만 그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경험으로 쌓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경험의 빈곤, 이게 바로 현대의 또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이런 경험의 파괴는 전쟁 같은 거대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죠.
인터넷만 켜면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들, 출퇴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들과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경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대신에 그저 뒤죽박죽 얽힌 사건들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쳐갈 뿐이라는 겁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많아졌는데 정작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수백 년이나 묵은 이 진단을 바로 지금 21세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문화적 편집증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현대의 장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꽤 오래전인 2015년에 페이스북에서 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지지자가 올린 글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에게 실제로 보이는 비율이 고작 24%에 불과했어요. 반대 경우도 22%로 거의 비슷했죠. 이 숫자가 뭘 말해주겠습니까?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꽁꽁 뭉치게 하는 거대한 반향실, 즉 에코챔버를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반향실, 에코챔버의 진짜 기능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불안한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나는 이 집단에 속해 있어라는 안정감을 확인받는 데 있다는 거죠. 진실이 뭐냐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편집증적인 사고를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눌러주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은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화는 사라지고 혐오와 적대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의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단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분열된 느낌은 여러분 개인이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 멀리 돈키호테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거대하게 이어져 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조금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 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불안과 분열감이라는 증상에서 출발해서 문화적 편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돈키호테와 근대의 시작이라는 기원을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반향실이 오늘날 어떻게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요? 이 분석의 원전, 저자는 더 많은 정보나 더 나은 시스템이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익명성의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셜미디어 속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과의 직접적이고 진솔한 만남과 관계 속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의미도 신뢰도 모두 증발해버린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각자의 답을 치열하게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